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의 지지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1, 2개월 앞서서 30% 추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초읽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리스트 좌파 진영의 멜트다운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 책도 선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책 괜찮은 책입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드디어 이제 뭐 상당히 좀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을 중국이 얼마나 구멍숭숭 침투해서 농락하고 있는가를 정말 참혹하도록 거의 참혹한 그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중국이 미국을 저 정도로 농락하고 있다면 과연 한국은 얼마나 많이 농락당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우울해지는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한국에는 이 문제의 본체, 악의 본가, 거악의 몸통이 없습니다. 거악의 몸통은 월스트리트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이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용병부대, 이 네오콘들입니다. 이 거악의 몸통부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은 정직하게 제조업으로, 한국 기반의 제조업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자유시민이 정신 조금만 더 차리고 잘 단결해서 지능적으로 움직이면 중국의 마술을 얼마든지 꺾어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신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이든 이 지지율 형편없이 추락을 하고 있죠. 제가 아프간 났을 때 이제 지지율이 그때 46, 45 이럴 때인데 이거 한 두세 달 있다가 지지율 30%대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고생했던 트루만 대통령 임기 후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트루만은 20%대까지 진입했었습니다. 7, 8%대까지. 바이든이 30%대까지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빨리 왔습니다. 불과 제가 그 말씀 드린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40 여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40% 라스무센 기준입니다. 반대 58%인데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지지율 40% 이거 트럼프도 노상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맹렬 지지와 맹렬 반대 사이의 차이, 이걸 어프로발 인덱스 AI라고 부릅니다. 이 맹렬 지지와 맹렬 반대 사이의 차이인데 트럼프는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이런 정도에 머물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려 마이너스 29입니다. 맹렬 지지 21%, 맹렬 반대 50%. 그러니까 반대 대부분이 맹렬 반대예요.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29%.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미국은 이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렬 반대가 이 맹렬성, 지지든 반대든 이 맹렬성이 표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그런데 맹렬 지지와 맹렬 반대 사이가 이게 29%포인트나 차이 난다. 이러면 이거 다 본 겁니다, 사실은. 다 본 겁니다. 이걸 집단별 이 맹렬 지지, 맹렬 반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화가 마이너스 71%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는 플러스 15%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무당파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당파가 무려 마이너스 39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블 스코어 이상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맹렬 지지와 맹렬 반대자의 숫자가. 남자가 마이너스 29입니다. 특이한 건요.
바이든이 여성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여성이 마이너스 31로 오히려 남자보다 높습니다. 이 얘기는 여자들 마음이 싹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1이면 더블 스코어예요. 어디 가서 이제 나 바이든 지지해. 이 말이 쪽팔려서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백인이 마이너스 36. 흑인에서도 맹렬 반대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맹렬 반대가 15%포인트 높습니다. 맹렬 지지보다. 기타 유색, 히스패닉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 즉 맹렬 반대가 18%포인트 높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말 전에 30% 초반대까지 이거 하락한다. 정말 트루만의 비경 갈 정도로 하락하는데 트루만은 인기는 없지만 정말 했어야만 하는 전쟁에 부담을 지다가 그게 이제 트루만이 1952년 52년 그 선거 그러니까 선거 있는 해 트루만 물론 그때 선거 못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아마 트루만 그때 뭐 안 나왔죠. 아이젠하워 공화당으로 넘어갔죠. 그때 52년도에 1952년 지금부터 70년 전에 트루만이 마이너스 20 몇 프로 지지율 나왔었거든요. 역대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제일 낮았는데 거의 거기 갈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30%까지 내려갈 거다. 30% 초반대까지 이거.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 볼 것도 없고요. 멜트다운 확 일어납니다. 지금 권력이 날아가는 판인데 멜트다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바이든 혼자 지금 망하는 게 아니라 빅텍, 빅머니 줄줄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멜트다운이 굉장히 요란하게 일어날 거다. 이 아리조나 재검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최소한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그 포렌식 오디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 오디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거 절차에 관한 오디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 목표가 재검표의 목표가 트럼프가 승리했냐 안 했냐를 밝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번 재검표의 목표는 선거가 개판이었냐 아니었냐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요 언론, 빅 미디어들이 뭐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는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리조나 마리코바 재검표 끝.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거 살벌한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선거 무작위 개판이었다가 밝혀졌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승리했다로까지 밝혀질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밥과 돌이 섞였잖아요. 그러면 돌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지. 이 돌이 이게 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환경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인 오브 카스터디 예를 들어서 뭐 우편 투표지가 발송된 기록, 우편 투표지가 접수된 기록, 우편 투표지를 보관했던 우편 투표지가 담아져 왔던 그 장부에 관한 기록, 뭐 이런 환경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진짜 표고 이 표는 가짜 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짜 표를 골라내고 났더니 이거는 트럼프가 이겼네요. 그렇게 돼야 트럼프로 뒤집혀요. 지금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정도 규모가 밝혀지면 선거인단이 무효였다는 주장은 돼요. 아리조나에선 선거인단 안 보내는 게 맞았다. 대통령 선출인단. 그때 저 바이든 쪽으로 보냈잖아요. 그거 안 보내는 게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투표지를 이 칼라 복사하는 걸 막으려고 이 우편 투표 때 이 투표지마다 유니크 넘버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 투표지는 1, 2, 3, 4, 5, 6, 7, 8번. 이 투표지는 1, 2, 3, 4, 5, 6, 7, 9번. 이런 식으로. 그런데 17,126명의 투표인으로부터 투표인은 17,126명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34,448장의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니크 넘버링이 겹쳐졌다는 얘기지. 복제됐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저게 좀 간단히 봐도 17,126명의 투표인이면 17,126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게 17,300여 장이
복제된 거거든.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그럼 복제본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거기다가 복제본 용지. 지금 그 인천에서 우리 저기 깠을 때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인천 까고 그다음에 울산인가 어딘가 깠을 때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 용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100g지어야 되는데 150g인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께가 다르니까 딱 잡았을 때. 그래서 그 민경욱 의원이 그 잡은 거 사진으로 딱 두 개 차이 내 가지고 저기 그 사진 올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용지는 어디서 빼돌렸냐 이거지. 거기다가 이 복제본들은 마지막 6일 동안 밀물듯이 닥쳤다 이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개판이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리조나 마리코바에서 밝혀진 거예요. 오늘 시점까지는 선거가 개판이었다까지 밝혀진 거예요. 이제 근데 개판이었는데 투표지를 이거는 가짜, 이건 진짜, 이게 구별될 수 있으면은 가짜 빼고 나니까 얼마더라. 다 뺀 건 아니지만 한 가짜 15,000장만 빼도 이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더라.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트럼프가 이긴 거였다라고 밝혀지든 말든 이미 지금도 이건 거대 화산이다. 왜냐하면 요번 일을 통해서 뭐가 확립된 거냐면 재검표 방법, 메소돌로지가 확립된 거예요. 이거를 매치하고 요렇게 매치해서 뭐가 매치되는지 봐야 된다. 요거 매치해서 뭐가 매치되는지 봐야 된다. 이 방법, 메소돌로지가 요번에 개발됐다고요.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이제 펜실베니아니 뭐 그 위스콘신인가 뭐 미시간이니 이렇게 여러 개 주에서 이거 가져가서 재검표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래서 역시 그런 점에서 미국의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미국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내년 바이든 민주당 진영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죽순다. 거기까지는 많이 나와요. 이제 쟤들도.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담한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주류 언론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 좌파 진영이 멜트다운 하면요. 쟤들 진영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애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선데이지에 럿 리들이라는 그 컬럼니스트가 쓴 장문의 그 컬럼이 실렸는데 참 볼만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전혀 트럼프 지지자 아니에요. 트럼프 혐오자예요. 이 칼럼에서 보면 트럼프를 뭐라고 부르냐. 음탕한 뚱땡이. A sack of the meat of mittens. 미튼이 그 저거죠. 저기 뭐야 그 벙어리 장갑. 그래서 그 미튼 그러니까 고기 벙어리 장갑이란 뜻은 뭐냐면은 두툼한 손을 뜻해요. 근데 저게 어떤 그걸 가지냐면 그 여성의 이 가슴 부위나 은밀한 부위에 이렇게 껄떡거리면서 손 얹어 놓는 손장난하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게 그 속어로. 그러니까 a sack of the meat of mittens면 뭐냐면 음탕한 그 여자들한테 껄떡거리고 부인들도 그 모델 뭐 여자들 뭐 모델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난잡하게 그 바람 피우고 이런 그런 뚱땡이다 이 소리예요. 저게 meat of mittens가 뚱땡이란 뜻도 되지만 그런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음탕한 뚱땡이쯤 되죠. 그 다음에 이 브랍딩넥 부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 뭐냐면 무례한 거인인데 무례한 정도가 아니고 그 브랍딩넥 부어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 살벌한 무도한 거인이란 뜻이에요. 무례 정도가 아니라. 이 브랍딩넥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걸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거인국을 브랍딩넥이라 그럽니다. 저희 지금 사파에서 보시면 이제 거인국에 갔을 때 저 조그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게 걸리버고요. 그 다음에 저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톡톡 건드리면서 장난하는 저 거인들이 나오죠. 저 거인들의 나라. 그게 브랍딩넥입니다. 그러니까 브랍딩넥 부어 그러면은 무도한 거인. 이게
트럼프가 체격이 크잖아요. 트럼프를 저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컬럼에서. 이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입 바른 소리를 해요. 이게 이제 멜트다운의 증상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제목이 뭐냐? 컬럼의 제목이 트럼프가 옳았다. Trump was right.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영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이 컬럼의 제목이에요. 이게 좀 컬럼이 긴데 군데군데 인용해서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중은 무능하고 수상쩍은 치매 노인이 대통령이라는 진실을 차츰 알아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오죽하면 음탕한 뚱땡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지경이 됐을까. 전혀 트럼프 지지자 아니죠. 그 다음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미국 대중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으스스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거대 기업, 노동조합, 빅미디어와 빅텍이 짜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런 선거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자유선거가 아니라 부자유선거라고 불렸을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를 강제 침묵시켰다. 그들은 용의주도하게 트럼프의 입을 막았다. 빅텍이 이런 짓을 저지르기 전에 빅미디어는 바이든 가족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뉴스를 침묵시켰다. 바이든의 또라이 아들에 대한 뉴스,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짓에 대한 뉴스를 침묵시켰다. 그런데 그 뉴스들은 대부분 진실이었다. 타임즈는 자목 자랑스럽게 빅미디어 빅텍의 핵심 임원과 전국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좌파 시민단체 집단이 모여서 미국인에게 어떤 뉴스와 담론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비밀 회합을 가졌다는 것을 떠벌였다. 이 모임의 목표는 미국인의 정치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타임은 이 흑막 세력의 행태가 잠옷 영웅적인 듯 묘사했다. 미국인이 2016년에 저질렀던 것 같은 실수를 또 저질러서 무도한 괴물 거인 트럼프를 뽑는 실수를 막기 위해 그 괴물 거인에게 유리한 스토리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로 결정했던 흑막 세력의 행태를 타임은 찬양했다.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란 용어는 없지만 이 흑막 세력, 카발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글로벌리스트 좌파 성향의 칼럼니스트가, 반 트럼프 성향의 칼럼니스트가. 이게 멜트다운 증상입니다. 참고로 그 타임의 그 기사는 2월 달인가 나왔었죠. 떠들면서 이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보세요. The Secret History of the Shadow Campaign That Saved the 2020 Election. 2020년 대선을 구원한 지하 선거운동, 알려지지 않은 비밀 선거운동에 관한 비밀스런 역사. 그리고 자기들이 떠벌렸어요. 누구누구가 언제 모여서 뭐 페이스북에 누구, 구글에 누구, 트위터에 누구, 노동조합 지도자 누구, 빅미디어의 핵심 임원 누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트럼프 저거 뉴스 차단하고 트럼프한테 발언 기회 뺏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다. 그래서 2020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가 BLM에 돈을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BLM 안티파에 무시무시한 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비군이라고요. 어떠한 범죄적 행위도 저지를 수 있는 상비군들을 전국에 쫙 풀어놓은 상태가 되고 그걸 딱 가동시킨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난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빅머니는 빠진 거야. 그다음 빅텍은 계속해서 이제 검열해서 트럼프 이제 입에 재갈 물려. 그다음에 빅미디어는 계속해서 트럼프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는 뉴스 계속 때리고 헌터 바이든 얘기 이런 건 다 재갈 물려. 그래놓고 범죄 행위는 이 상비군들이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죠. 20달러 주고 저기 우편 투표지 사고 10달러 주고 사고해서 막 해서 막 보내는 거죠. 상비군들이. 그리고 또 어떤 범죄자는 지금 마리코파 가운데 그 복제본처럼 투표지를 수만 장을 복제를 해가지고 막 뿌려서 거기다 마킹해가지고 들이미는 거죠.
이런 일입니다. 이게 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저질러졌던 범죄적 행위에는 이 잘난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지르는 그 숭고한다고 주장되는 BLM 안티파에 돈을 줬을 뿐이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차별 반대를 위해서 그 돈이 우리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범죄적인 요소까지 다 퍼졌네요. 그건 저희는 모르고 줬죠. 이 점잖은 사람들은 거기서 손을 딱 털고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안 걸릴 수 있는 검열만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저질러진 거라고 이게. 살벌한 거죠. 자, 이런데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얘들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